기존 인선 실기위원 성과 청주 비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되는 날 이렇게 기자 여러분이 만나서 브리핑을 하게 돼서 감회 깊고 도와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85만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시장 김범준입니다. 변화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열망 속에 청주시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맡은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청주시정이 흔들림 없이 초석을 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시정 운영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비판하고 또 성장하는 청주시를 만들고자 관심을 가져주신 언론 관계자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청주를 만들어달라는 변화를 향한 시민 여러분이 간절한 부름에 진심을 다해 응답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1년 전 오늘 저는 태풍 후라피눈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는 것을 살피는 일로 시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바로 전해인 2017년 7월 사상 유례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아픔이 제 암이기 전이었습니다. 수임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체제를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현장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저는 수많은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청주시는 이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빠짐없이 챙겨 들었습니다. 태풍과 폭염의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바람, 오창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 IT 기업체와 청원생명그룹분리가 첫 출하되는 가락동 시장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바람, 도시공원 일몰제로 위기에 처한 공원을 보며 더 많은 녹지 보존에 대한 바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일본의 다케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간의 창의적 변화가 사람과 조직 문화의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경험을 통해 저는 임기 동안 시민의 행복과 시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지난 1년은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일에 모든 역량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들이 청주시에 요구하는 기본이자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시의 정책을 만드는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시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그와 더불어 중요한 일은 행정이 변화하는 일, 혁신하는 일입니다.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시민과 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더 나은 청주시를 함께 만드는 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소통과 협력이 일상화되고 창의가 꽃피는 환경을 만드는 일,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살찌우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컸고 강력한 지방 분권의 흐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이 변화와 혁신 없이는 도태된다는 위기감을 주었고 나라 밖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의 파도가 국제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는 좋은 기회와 자원이 있습니다. 청주와 청원의 통합은 살림 규모는 커졌고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가 되어 필청권이 신수도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송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여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이 선포되었고 오창은 강소개발 특구 지정으로
혁신 역량이 더 증대되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 TF 자금 확보는 향후 100년 우리 지역 경제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선 7기 1년은 이러한 위기와 기회 아래 기본을 바로 세우고 혁신의 도치를 따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가 그 어느 자리보다 두근거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년 전 오늘 취임 인사를 드릴 때 떨림보다 더한 긴장과 열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지나간 성과를 나열하고 그동안 참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와 4천여 공직자가 지난 1년간 땀 흘리며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앞으로의 3년 동안 어떤 꿈을 꿀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여서 그렇습니다. 저는 취임사를 통해 저의 임기 4년을 함께할 안전, 경제, 복지, 문화, 균형 발전이라는 5친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맺은 굳은 약속이자 초심을 생각하며 두고두고 꺼내볼 다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5친구와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냈는지 성과라고 얘기하기보다 지난 1년의 청주시정의 보람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 시정의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안전과 환경, 복지와 문화, 경제와 균형개발 그리고 행정혁신까지 골고루 챙겼고 열찬 결실의 보람을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5대 시민 안전서비스가 연계된 안전체계가 마련되었고 산성도로는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개발, 문화도시, 예비도시 지정 등 시민 삶의 수준을 한껏 높여나가며 주거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등 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가졌습니다. 도농 간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농업의 복합 산업화는 물론 로컬푸드 직거래도 활성화했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와 농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주 국제공항에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로케이를 거점 항공사로 유치하고 전기노선 확대하는 한편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및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일대합 면제 신청 선정 등 중부권 광역교통거점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원도심을 떠났던 시민들은 지역별 특색에 맞는 도시 재생 사업들로 다시 되돌아오기 시작했고 담배공장이었던 연처제조厂, 문화제조廠으로 다시 깨어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지역 간 연계 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으로 소정 크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이 선정되어 이웃인 증평군과 함께 250억 규모의 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대기관리 권역 지정 및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와 행정혁신 분야의 보람을 우선으로 꼽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사업 추진을 위한 8,400억 원의 PF 자금 대출 승인이 완료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100년 먹거리를 책임질 대규모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청주가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춰 사람이 몰리는 풍요로운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SK 하이닉스로부터 1,818억 원의 지방세를 받은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35조 원의 투자도 이끌어냈습니다. 지방세 수입 1조 원 돌파, 3조 5천억 원 투자 유치 달성 등도 경제 분야의 큰 보람이었습니다. 민선 7기 시정 목표를 함께 얻는 청주로 정한 것은 공직사회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함께 웃기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통합이 유명무실해진 녹색 청주 협의회를 활성화시켰고 공원,
에너지 전환, 대중교통 등 개별 사안에 대한 가반스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공감과 이해가 바탕이 된 협치 행정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와 함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민간은 일하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청의 주요 3개 부서가 하나로 통합하여 폐쇄적인 사무실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통과 협업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간부 전용석과 고정석을 없앰으로써 수직적 위계 대신 수평적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이 진보의 힘이고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실험 중입니다. 주민 접근성, 스마트 오피스,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혁신의 시작은 얼마 전 착공한 흥덕구청사와 앞으로 신축할 시청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여러 기능이 복합화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취임 1년은 앞으로의 청주시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보다 내실 있는 4년을 보내기 위해 착실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3년 후 바뀌게 될 청주시를 그리며 제가 꿈꾸는 7가지 상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시장의 역량을 다 쏟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2017년 제천 화대 참사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당연한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의 첫 번째 책무는 무엇인가? 질문이 될 수 없는 청주시를 생각합니다. 재난안전 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난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환경과 보행권,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물론 우리 시도 의지를 가지고 해법을 찾는 중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대중교통 거버넌스를 통해 준공영, 버스 노선 개편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입니다. 이제 곧 기승을 부릴 미세먼지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미세먼지 대응 민간 합동 협의회 구성, 미세먼지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전개 등 참여 협력형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30 마이크론대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일 권리,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청주가 보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용과 협치의 시정 운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안 문제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찬성과 반대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혁과 보수, 원칙과 예외, 융통성과 경직성, 그리고 보존과 개발과 같은 지향의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각자의 선의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이 좁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시스템화하는 일을 통해 협치가 일상화되는 청주를 상상해 봅니다. 최근 시정을 둘러싼 상황이 복잡합니다.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시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청주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최대 보존, 최소 개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미세먼지, 소각장, 친환경 에너지 전환,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둘러싼 여러 논란 등 환경 현안들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편 모두 그 지향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개발 현안에 대한 거버넌스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효과적인 발등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시스템도 구상 중입니다. 대규모 인원이 함께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천인 원탁 토론과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수의 민주주의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개편하고 주민 공동체로 활성화시켜 시민이 실질적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깊이 공감하고 함께 고민하는 청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산업 미래 먹거리 육성은 물론 민생도 잘 챙기겠습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그리고 청주는 내륙국가인 스위스와 참 닮았습니다. 스위스는 해상 운송로가 없어 가볍고 작고 정밀한 산업인 시계와 의약품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우리 청주도 오창과 테크노폴리스의 IT 산업, 오송의 바이오 산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첨단 산업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3차 지구 확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오송은 향후 600만 평 규모 기존의 2배가 될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확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7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연구개발 및 시설 건립비 지원, 청주 전시관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나아가 오창의 강소개발 특구 지정, 자율주행차 지역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미래를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첨단 산업도시를 떠올릴 때 고민 없이 청주가 생각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권 핵심의 국제적 산업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화물 항공사도 유치하고 충청권 광역전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망, 동탄에서 청주공항 고속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업 육성에 밀려 민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노정 협력 체계 구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차별 해소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인 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노동존중 청주시로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의 어려움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노란 부산 공제사업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특성화 등 시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주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1500년 고도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 인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주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복동 토성과 백제 고분군,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부모산성과 경관이 수려한 상당산성, 청주 동원과 충청 병영이 있었던 청주역성,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금속 펼잡은 집재 신체 유저를 가내는 흥덕사까지 저는 소중한 역사 자산을 통해 청주가 문화도시로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상상합니다. 중앙공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역사자원을 간직한 시민들이 쉼표로 사적공원을 하겠습니다. 반찬 등속이 문화재로 지정받아 청주의 전통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함께 365일 공연과 전시가 이어져 문화예술이 풍성하게 하고 다양한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해 말 국가가 인증하는 문화도시에 꼭 선정되어 청주를 문화의 성지로 자리매김시키겠습니다. 작년 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청주를 비롯해 청주 시립미술관, 백제유물전시관, 고인세박물관, 예술의 전당, 국립청주박물관, 정복동 토성, 중앙공원까지 도심 속에서 대중교통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거점을 묶어 벨토화하겠습니다. 그렇게 청주의 풍부한 역사자원과 문화예술의 하드웨어를 같이 있게 묶고 문화도시란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는 도시가 되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구나 누리는 청주형 고용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는 특수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치매를 앓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상의 아픔이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복지이고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청주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두려움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특수한 조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상상합니다. 가족센터, 서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고 치매 안심마을과 중증장애인 365 돌봄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순국 선녀를 위한 메모리얼 파크도 조성하는 등 누구나 보편적, 포용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물론 마을 돌보미로 활성화하고 열리는 어린이집들 등등 2020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는 두려움이 없도록 청주시가 돌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과 도시가 골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면적은 서울의 1.6배나 됩니다. 통합 행정 수요는 광역시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청주 시민 모두가 내가 사는 마을에 소외받는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청주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된 도시, 그런 청주를 상상합니다. 농촌과 도시, 원도시와 신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데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확대, 농업의 복합 산업화를 통해 농가 소득을 확 키우겠습니다. 로컬푸드 참여 농가를 1,500호까지 육성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상생하도록 청주시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심천 동쪽은 공공자원을 투입해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서쪽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최첨단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오성 생명과학단지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주며 공공의 역할을 다해서 바이오헬스 국가 비전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단지를 육성시키겠습니다. 침체된 원도심이 다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게 만들겠습니다. 진행 중인 우암동, 운천 신봉동, 내덕 1동 뉴딜 사업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운동, 수동, 모충동, 복대동도 공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등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다. 걷고 싶고 놀고 싶고 살고 싶은 1, 2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곱 번째,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도시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청주에는 갈 곳이 없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풍부한 역사 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이 넘쳐남에도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쉼을 통해 재충전으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도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저는 갈 데가 마땅치 않으면 청주로 가라는 말이 흔히 쓰일 수 있기를 상상합니다. 2022년이면 영동, 복대동, 산남동, 강영동에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었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한 재충전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세종대왕 행궁, 옥하구곡 관광길, 소정치유관광 클러스터 등 머물고 싶은 관광지를 제대로 조성하겠습니다. 상리, 백화산, 상당산성 둘레길, 대청호 피미숲길, 옥화자연 휴양림 산림 리포트 시설, 공국리 치유예술 등 접근성이 좋은 녹색 쉼터가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멀지 않은 미래에 만나게 될 청주시에 대한 7가지 상상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이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을 물리쳤던 인류사 최초의 혁명을 일컬어 인지혁명이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허브를 말하고 믿을 수 있게 한 능력, 허브의 존재를 위해 대규모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룬 것, 그것이 대단치 않게 먹이사슬의 중간에 위치했던 호모 사피엔스를 먹이사슬이 정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상상입니다. 상상은 상상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같은 꿈을 꾸고 연대하고 서로 노력해야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성공은 영원하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는다. 상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상상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연대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저의 7가지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저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경청과 존중,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통해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청주시가 시민 여러분이 말하는 청주시가 되기를 함께 같은 상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천천히 다 함께 그리고 올바른 길로 청주는 그렇게 청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4천여 공직자와 저는 맡은 바 책임을 신명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함께 걸은 일들, 함께 꿈꿀 3년,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 시민 여러분과 발맞춰 걸어가는 천일을 상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우선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혹시 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좀 부족하면 답장하면서 오늘을 좀 이제 시험 의견을 그리고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시민한테 지금까지도 그 대책이 와서 상당히 많은 그 대화를 가졌습니다. 18번의 가버넌스를 통해서 했고 그 이후에도 공식 비공식으로 만났는데 그래서 이게 불통이라는 게 저쪽 의견 안 들어주면 불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는 시각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최대 보선, 최소 개발. 근데 그 방법론이 우리 시의 경우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민간 개발로 가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본 것이고 이 구룡산 지키기 대책위에서는 개발 가능한 지역 35%만을 사고 불가능한 지역 65%는 치료시켜도 된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동안 민간 개발을 반대를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1구역은 한 업체가 들어왔고 2구역이 지금 안 들어와서 이제 저희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내년 7월이라는. 그래서 결국 민간 개발은 이 지역의 경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 플랜 B 그렇다고 시장이 그냥 모두 실효시키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우리가 찾아내서 최대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레이트 저희 나갈 것인데 그래서 시민단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위에 여러분 추천을 하시고 또 제3의 시민들 그리고 우리 관계 부서하고 해서 이제는 민간개발 추진하는 거 추이를 보고 나머지 30개 또 이번 구룡산 2지구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얼마만한 재원으로 이 도시공원을 최대한 해야 됩니다. 또 구룡산만 전부 살 수 있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개발 할 수 없는 30개 공원에 대해서 어떤 것은 실효시키고 어떤 것은 사야 된다라는 것을 기탄 없이 우리가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번 추경이 아마 가을쯤 예정되는데 그때부터 예산 계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개발이 안 되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실효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실효되는 것도 사야 될 것, 이것을 어떻게 선정하는가는 시청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도 물론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시민단체 뭐 연대회라고 하는데 그분 중에서도 또 이런 분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거는 수가 많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적절하게 어떤 곳을 실효시키고 어떤 곳을 사느냐, 이것이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답니다. 이제 뭐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시장으로서는 좀 걱정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한도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 지원을 얘기를 하는데 국고 지원의 현실상 추경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제안, 뭐 도시 자연공원 구역을 묶는다는 것은 이거 헌재가 어떻게 전면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안 된다는 게 다른 도시에서 확인되고, 다만 하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채 발행입니다. 근데 현재 지방채 발행의 조건에 오늘 조금 전에 기자회견 가진 데서도 LH의 토지은행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은행의 조건이 지방채 발행 조건보다 불리합니다. 이자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톡톡에 이자를 낮춰달라, 상환기간 좀 연장해달라, 이걸 좀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시각차별이 여하간 최대한 이제 민간 개발을 하는 것은 민간 개발이 되도록 하고,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예산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예. 첫 번째 취임하시고 1년 동안에 사실 다양한 거버넌스를 운영을 하셨고 예. 수용과 택시 행정 운영하시겠다고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 거버넌스들이 어떻게 보면 그 포용과 택시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보다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이번했던 게 아니냐, 또 어떤 현안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거버넌스가 왜 어떤 그런 얘기들을 왜 듣고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앞으로 3년 동안에 지금 거버넌스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건지 한마디만. 글쎄, 저도 지금 당황스러운 면이 그런 부분인데, 뭐 지금 버스 중공연대 때문에 거버넌스도 지금 매달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또 이번 부동산 대책이 한번 대화를 끊은 게 아니라 그쪽 제안에 의해서 그 나름대로 가버넌스에서 18번의 회의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대화를 주고받고 쭉 이렇게 이어졌는데, 또 우리는 제가 통합 전에 녹색청주 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해오고 지금도 지금 그걸 활성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역시 귀책은 시장이 뭐 좀 부족한 데 있다 느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거버넌스 쪽에, 그리고 저는 이게 자꾸 시각이 이게 다른 걸 반대로 이렇게 비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각이 다르고 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지키기 대책위와 저희 시각으로는 똑같습니다. 최대한 공원 살리고 개발은 최소화하겠다. 근데 현실적인 여건에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개발을 통해서 70% 도시공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나 받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게 시의 입장이었고, 민간 그 대책위에서는 65%는 불가능하다, 35%만 일단 예산 넣어서 사라, 이 주장이고, 특히 이제 아파트 건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꼭 아파트 들어가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현실을 지켜서 저는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의 이해가 보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구나,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가버넌스를 크게 확대하는 게 아니라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첫째 그 부분을, 그리고 요새 공론화위원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뭐 LNG 발전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뭐 하이닉스가 주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야말로 가바노스가 되지 않을까. 그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박하시유를 떼고 있는 지역 난방공사에 강하게 지금 LNG로 바꾸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하이닉스 LNG는 환경 문제에 있다고 못하게 하니까 이게 당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과연 친환경 이 저기가 맞는가 이런 고민들은 전문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전문적인 식견화에 정확한 정보를 알고 그 한도에 그 기반 위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되지 않을까. 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LNG 결정이 그런 지금 현재가 좀 있겠다는 걸 그래서 가버넌스를 통해서 하는 거죠. 다른 말씀 드리시죠. 문화위원회라는 이런 지위라고 요즘은 처진 뭐 워낙히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도시공원 문제가 도시의 숲을 살리자 뭐 이런 거에 근 내용에는 미세먼지라든가 환경권 이런 게 어떻게 그런 논의를 사제의 그런 기구를 통해서 좀 대타협 방안 찾으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뭐 그런 보관보다는 뭐 지금 불통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반성해서 더 많은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특히 도시공원 문제와 미세먼지 문제는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시, 서울시, 광주, 대구, 대전시, 전주, 수원 이게 지금 건드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에 대한 잠재적인 것은 미시가 그래도 좀 발빠르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미세먼지 역시 이게 뭐 청주시 자체의 발생 요인보다 외부적인 게 지금 많다는 것은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미세먼지가 우리를 둘러싼 동쪽에 산악지대에 맥혀서 지금 여기가 최악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난방공사, 친환경을 바꾸고 도시숲도 많이 조성하고 자동차, 경유차 또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체, 소각장 특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이건 기탄 없이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이 NGO에서도 차량 이부제를 지금 제안하는 것 같은데 이부제를 한때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많이 생각해서 이건 한번 천인 어떻게 이것도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제안하는 것도 있어서 한번 그러면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문제 좀 볼게요. 지금 테크노폴리스 때문에 3차 피해고 8,000명 이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셨는데 테크노폴리스가 이제 두 번째 증상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실 그쪽 해당 도시가 백제문화권, 마야문화권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문화의 사실인데 이번에 또 논란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증명할 게 아니라 그 후시가야 되느냐. 수시가 공영개발 참여하면서 다른 지역 도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상당 개발이 그곳에서 일어나는데 그 토지를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 불러지고 이런 토지를 할 수가 있느냐. 다른 곳을 대안으로 선정하면 안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테크노폴리스 문제는 당초 제가 시작을 오기 전에 굉장히 경기가 좋을 때 하이닉스 쪽에서 요청을 하고 많은 청주의 기업들이 투자해서 하나의 특별 법인을 만들어서 테크노폴리스 ALC가 출발을 하게 된 과정인데 그때 리만 브라더즈라는 금융위기가 왔어요. 2008년에 갑자기 경기가 확 줄으니까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을 때
전임 남성시장님도 그랬고 저도 이거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특히 하이닉스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오창과 옥산 사이에 등 우리 산업단지 쪽이기 때문에 또 KTX 호성역과 청주공항을 이어주는 교통로가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지를 했는데 당시 계획했던 면적의 절반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단지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계획했던 부분으로 지금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유적 문제에 대해서는 1차, 2차, 2차 사업지구에 대한 문화재청 견원이 나와서 3차 사업지구를 적는데 3차 사업지구는 대상에 지금 걱정하는 마한의 유적이라는 그 지역은 일체 손을 안 대기로 하고 지금 제외시키고 일단 문화유적이 없는 지역을 3차 산업지구로 지금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만약 그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절차는 철저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표조사를 통해서 유적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시굴, 시험 발굴하고 시험 발굴해서 만약에 유적이 건져지면 철저한 발굴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우리가 처리하느냐는 문화재청에 그 발굴기 때문에 전혀 뭐 그 부분에 문화재 훼손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는 뭐 따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고 문화재청이 지시를 받을 겁니다. 테크노폴리스 문제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일단 이번에 굉장히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지난달 하이닉스와 18만 평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시가 테크노폴리스가 5천억 원이 넘는 토지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분양이 될 전국 어느 산업단지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근에 도전만 봤고요. 예를 들어 LNG 발전소 건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철의 방침을 세우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얼마 전에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말씀 중에 계속 이제 LNG 발전소 문제도 그렇고 문화재 문제, 도시공원 여러 가지 월 원칙상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 아니시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원칙상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주면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거나 LNG 문제도 하이닉스에서 과정을 진행하면 청주시는 이제 그 인구의 과정을 보고 그 시민들의 뭐 공청회 진행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몰라서 시민단체나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문제들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그 대전 시장의 그런 자원처럼 발전소 관련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입장, 이 원리 원칙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렇다면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혹시나 LNG 발전소 문제는 환경부에 또는 산자부에 문화재청에 어떤 의견 전달 이런 형식으로 조금 더 이 원리 원칙에서 벗어난다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지난 1년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리 원칙에만 근거해서 이제 그런 행보들 따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그 어떤 일정 그 선에서 움직이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화재 개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간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입장이라면 좀 더 나서서 하신 그런 스탠스를 취하실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아니 그 김선영 기자 말이 전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그럼 시민 전체의 의견이라는 걸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거든요. 시민 전체가 정말 그런 의견이라면 제가 그 당연히 해야 되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되죠. 문화재 발굴은
조그만 사안이라도 문화대위원회라는 전문가들이 결정됩니다. 거기에 문화대청장은 따를 수밖에 없고 법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모르겠어요. 뭐 어떤 전문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LNG 발전소도 그렇습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친환경 연료냐 아니냐 뭐 대전시장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신했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면 LNG 발전소에 대한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전달을 해서 안 된다. 하이닉스에 그렇게 해야죠. 당연합니다. 근데 현 단계에서는 제가 LNG 발전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 난방공사 반가시 우선 LNG로 교체하고 빨리 하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중앙구청에 가서도 여기가 환경부에 가서도 산자부에 가서도 2025년까지를 좀 단축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형태인데 또 하이닉스에서 이걸 한다니까 그거는 환경 문제라고 하니까 제가 이에 대해 좀 더 조사를 해라. 좀 더 하이닉스 측에서 LNG 발전소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는 LNG 발전소가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선택이다. 환경으로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당연히. 무조건 이건 법에 맞아서가 아니고 문화재 보호법은 제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상식선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그만 거라도 발굴에 비전문가가 참여할 수가 없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역이 마하네 유적이라고 그러는지 초기 백제 유적인지도 지금 상당히 오버되고 있다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박물관에서 얘기를 들었더니 호서지방의 이 마하네 세력이 저 영남 지역에 진안과 변안의 철기에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들은 전부 얘기했다는데 거꾸로 저쪽 영남대학교에서는 진안과 변안의 세력권이 우리 마하나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아주 큰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는 돌아왔지만 그렇게 학계에서 보는 것들도 이런 유적률을 가지고 역사를 재구성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선에서는 안 되잖아요. 전문 학자들의 논의가 선행되고 그 학자들의 모임이 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위원회거든요. 그들이 절대적이에요. 저는 LNG 발전소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정말 이건 현재 환경 문제에서 크게 위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앞장서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되기 전에 우리가 만약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대전시장이 모르고 했다고 저는 절대 생각지는 않는데 그 과정도 벤치마킹 해봐야 되겠죠.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제가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어요. 도시공원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이 38개 내년 7월 1일 실효되는 것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단언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에 제가 특혜 의혹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런 일은 일체 있을 수도 없고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자꾸 제기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을 좀 세울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 게 아닌데 특혜로 갔다고 하면 시장에 쏟아내고 하겠습니다. 그런 오해는 아마 조금 과잉돼서 나오는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공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대책위에서도 아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는데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하고 또 시민들과 공개 토론에 좀 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아까 거버넌스라든지 협치 아까 말씀 많이 하셨는데 공개 토론회를 얘기했어요? 예, 공개 사람이 시민들과 공개 토론회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공개 토론하면 좋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나오면 민간 개발이 아니고 이번에 최대한 보존하고 최대한 뭐 최소 개발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푸른 도시 사업 본부장은 가바넌스를 좀 알고 있는 우리 직원을 본부장을 했어요. 세부적인 지역의 지침은 최대한 보존, 최소 개발이니까 얼마든지 공개장님 본부장이 여기 맡아서 최대한 토론에 얼마든지 말씀. 저는 그 원칙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 그 대책위와 똑같이 어찌됐든 최대한 보존하고 최소 개발해야 되는데 방식이 민간 개발 특례 방식을 일단은 어느 정도는 취해야 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은 대책위도 같이 져야 된다. 대책위도 져야죠. 그쪽 방안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으니까. 그럼 과연 어떻게 사고 얼마만큼 사고 이런 걸 구룡산 전체로 사고 다른 공원은 내비둬라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얼마만큼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까도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뭐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은 안 할 것 같은데. 하여간 공개 토론을 해야 되겠죠. 또 없으시면 다리가 아파서 힘들겠지만 저기 고맙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